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로 교사들이 지정을 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일이었죠. 오늘 우선 서울 서초구 서희초 앞에 아침 일찍부터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학교 운동장에 마련돼서 헌화하기 위한 추모객들이 길게 줄을 섰고요. 네. 오후 3시엔 학교 강당에서 추모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비롯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을 했고요. 검은 옷을 입고 하얀 국화를 든 시민들과 교사, 어린 학생들도 함께 추모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3만 개의 피켓이 일찍 동인할 만큼 많은 추모객들이 모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녁부터는 전국 교육청 등 더 많은 지역에서 집회가 열려서요. 오늘 전국 약 12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총 37개 학교 전국 0.6%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들에서만 임시 휴업 결정했는데요. 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서 집회에 나왔습니다. 정상 수업이 좀 어려웠던 만큼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부랴부랴 통합 수업이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크게 질서가 엉망이 되거나 좀 교통 질서가 안 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12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없다고 하고요. 네, 주말에 있었던 국회 앞에 20만 명 모인 집회도요. 굉장히 질서 정연해서 경찰들까지 놀랐던 상황이었죠.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49제 추모제에 참석했는데 추도사 읽던 도중에 눈물을 보였다고요? 네, 이 장관 서희초 강당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서 추모사 읽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운데 감정이 북받친 듯 낭독을 한동안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보인 겁니다. 이후 감정을 추스른 이 장관은 다시 유족을 향한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선 교육부 그리고 이주호 장관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서희초 추모식에서도 이 장관이 자리를 뜰 때까지 추모객들의 거센 항이 이어졌고요. 일부 추모객들은 등을 돌리고 앉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추모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리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을 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석한 거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한 거에 따르는 어떤 반발 심리도 작용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도 지금 추도제 직접 추모제에 참석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 태도를 좀 바꾼 겁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전에 브리핑까지는 그랬는데요. 예. 교육부에서는 결근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묻는 질문에 징계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늘은 고인의 49제로 전체 교육계가 추모하는 날인 만큼 네.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오늘 병가나 연가를 쓰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 및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며 압박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수만 명의 교사가 전국에서 연가, 병가를 썼고 네. 또 이 장관이 추모식에서 눈물까지 흘린 상황에서 갑자기 교사들을 또 징계를 할 경우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실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다고요. 교사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예. 당장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교육부의 징계 예고가 오늘 대통령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교육부로선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폭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의 앞선 징계 예고와는 좀 거리를 둔 것입니다. 네. 정치권은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교권 회복 4법 논의를 여야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는 7일 교육위가 법안소위 열고 법사위 회부를 거쳐서 이르면 오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또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여야 모두 모처럼 법안의 신속 처리에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여야는 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고요? 네, 이 집단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데요. 여당은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신성한 추모에 불법 딱지를 붙이려 한다면서 정부의 대응 비판하고 또 적극적인 연대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요. 이 추모 집회에 대해 전교조 개입설을 꺼내들면서 교사들의 굉장한 반발 사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교조를 겨냥해서 어느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요. 네. 또 교권 훼손과 관련해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한 특정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서 이 도대체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을 해왔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노동관 논란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교사들이 정교조가 이번 행사 다 주최한 건 아니죠? 아니고요. 교사들은 이 정치 개입설이나 이런 단체 개입설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우리 여야 모두를 고루 초대하고 이런 단체들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사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거죠. 숫자가 다양합니다. 예전하고 좀 네. 많이 달라진 거고. 정교조가 주말에 한 20만 명을 동원할 만큼 조직력이 지금 될까? 어느 한 단체가 주도를 했다고 보기엔 굉장한 무리가 있는 집회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사태의 어떤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거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게 7월 18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요.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추모 집회 현장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가해 학부모가 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은 서희초 교직원 60여 명을 상대로 탐문을 했고 또 고인과 연락한 학부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여러 수사를 펼쳤지만 범죄 혐의는 다 찾지 못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니까 대통령실이 또 반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우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흉상 철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내면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7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이 흉상 이전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었는데 또 한 번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대통령실이 불쾌감 드러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면서 굉장히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야당이 다시 나섰는데요. 전임 대통령의 지적에 반성은 못할 망정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뻔뻔하다면서 5년짜리 윤석열 정권이 겁없이 역사를 전복하려고 나선 게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좀 시끄럽네요. 그리고 해군 잠수함이죠. 홍범도함 한 명 변경 문제. 이거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겁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해군은 뭐 한 명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명칭 한 명 변경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또. 네, 홍범도함 명칭 바꾼다, 유지한다, 오락가락하면서 잡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오늘 이종섭 장관의 말을 봤을 때는 한 명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 장관,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불과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한덕수 총리가 홍범도함 한 명 변경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네. 이 장관이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입장이 또 바뀐 겁니다. 지난주엔요. 같은 날 브리핑을 진행한 국방부 대변인과 해군의 공보팀장이 각각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또 검토한 적 없다로 엇갈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국방부 공식 홍보기관이죠. 국방홍보원의 유튜브 채널에선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다뤄온 영상들이 줄줄이 비공개 처리되는 일도 있었고요. 국방홍보원이 그 대신 메가더 장군을 다룬 컨텐츠를 앞으로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방부가 이렇게 이념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또 철거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또 말을 바꾼 게요. 아무래도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만큼 계속 이렇게 좀 온도차를 보이면서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글쎄요. 예비 장교들은 교육받을 때 홍범도 장군한테 격려하면 안 되고 네. 국방부 앞에는 훨씬 더 높은 장성들이 들락날락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뭔가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나흘째 결산심사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예산심사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 두고 지금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당이 굉장히 성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반국가 세력인 조총련 행사에 의원이 혈세를 써서 다녀왔다라면서 또 국회에는 목적을 숨기고 허위로 협조 요청을 했다. 결국 네. 주일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차량 지원까지 받았다면서 직권남용 소지를 지적했고요. 또 국회 윤리위에 오늘 윤 의원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여당에서 이어지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도 반국가 단체에 참석한 건 현행법 위반이라며 동조를 했는데요. 이에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이었는데요. 네.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듭 외쳐온 이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였다는 건데요.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앉아있는 행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겠나라고 저격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 윤미향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추종 세력 이거하고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직도 지금 총련과 민단을 나누고 일본 조선인하고 일본 제일동포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 논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좀 복잡하네요 내용이. 자, 국회 예결위에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두고 논란 이어졌다고요? 네,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대통령실 외압설 관련해서 오늘 이종섭 장관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VIP, 즉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전부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이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실 외압과 관련한 녹취록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큰 전쟁이 될 수 있는 싸움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건데요. 네. 녹취가 있다.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전쟁이 될 수 있는 싸움에 나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짐작해 하는 내용이어서 진행자가 녹취가 그럼 실제 있다는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고요. 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녹취가 있어야 맞다고 생각한 것이지 박 대령에게 확인하진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둘러싸고 녹취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당당하게 진행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좀 녹취록의 존재가 나올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대령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예, 네, 당시. 나눈 내용을 네. 뭐 휴대폰 요즘 녹음 다 가능하니까 네. 뭐 녹음을 했던가 뭘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거기에 이상으로 뭐 또 다른 녹취록 존재 가능성까지 좀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또 공개가 되면 또 다른 굉장한 파장이 있을 일어나죠. 가능성이 네. 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죠. 네, 당직 중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입장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제 군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한 만큼 국조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특검법 발의할 계획을 밝혔고 또 나아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내일 고발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 동시에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배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타이밍상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임종득 2차장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실 측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관련 전문성 있는 인물로 교체를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타이밍상 교체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최수근 상병 관련 사안 말고는 이번 교체가 설명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VIP 경로설과 외압설의 핵심 증인들인 두 사람을 교체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워싱턴 선언부터 캠프 데이비드 회담까지 윤 대통령 스스로 역사적 업적으로 자평을 하더니 왜 안보실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느냐면서 유일하게 짚히는 건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최상병 이슈가 있기 훨씬 전부터 계획된 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받으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날짜 두고 서로 간에 이제 뭐 밀고 당기기를 좀 하다가 이거 지금 오늘 원래 4일 소환조사 예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 결국 불발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의 영향이라고 검찰은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오늘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었는데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조사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검찰이 입장문 냈는데요.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이 대표가 2회 연속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번번이 이 소환 일정을 두고 충돌해왔죠. 신경전 끝에 민주당은 검찰의 뜻대로 오늘 출석을 하는 대신에 오후에 국회 일정이 있으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하고 11일에서 15일 중에 한 번 더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는데 검찰이 여기에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조사는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자범을 포함해 누구나 소환 통보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추가 구속을 요청하고 나섰다고요? 네, 석방 사흘 앞둔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3월 8일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가 구속기간 6개월을 채워서 오는 7일 석방이 되는 만큼 검찰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와 언론인과 일종의 뭐 허위 인터뷰를 했다. 네. 이게 바로 직전에 뭐 검찰이 공개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추가 구속영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검찰의 이런 그 공개 일정과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의견서 제출 요 타이밍이 좀 묘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이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걸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어요. 말씀하신 인터뷰가 이 대선 사흘 앞두고 녹음 파일 공개됐던 김만배 씨 뉴스타파 인터뷰 문제가 된 건데요. 네. 2021년 9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진행한 이 인터뷰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네. 검찰은 이 신 씨가 이 인터뷰를 당시에 진행하고 그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불리하게 기획된 가짜 인터뷰였다. 이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까지 적극 가세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서 가짜뉴스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중대 범죄 행위고 즉 국가문란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국기문란 행위. 네, 예. 국기문란 행위라고 예. 했고요.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별개로 방심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 건을 지렛대 삼아서 언론 장악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게 뉴스타파잖아요. 네. 그동안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탐사보도 하고 보도했죠. 폭로해왔던 언론사인데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러면 언론사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비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정부에서 규정하는 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바로 아웃을 시켜서 보도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언론 장악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글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거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법원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심위를 통해서 그 차원에서 이제 당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면 굉장히 위험한. 글쎄요. 네, 이거 시도죠.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80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깨치고 유쾌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른바 칠곡 할매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할머님들이 직접 쓴 글씨체는 칠곡 할매 글꼴로 만들어져서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되기도 했는데요.